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생활과 안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조건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쾌적함을 느끼게 될까요? 인간이 쾌적함을 느끼려면 주거의 빛, 열, 소리, 공기 환경이 잘 조절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생활하기에도 좋고 환경에도 부담이 없게 실내 환경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열 환경이라고 합니다. 인체는 특정한 온도와 습도에서 쾌적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너무 온도가 높거나 낮으면 불편함을 겪게 되겠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여름에 고온다습하고 겨울에 차갑고 건조한 대륙성 기후에서는 적당한 온도와 습도 유지를 위해 냉방과 난방, 습도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도와 함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습도 조절인데요. 실내 습도가 50에서 60%가 되었을 때 인체는 가장 쾌적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식물을 키우거나 수건을 적셔 실내에 널어 놓으면 좋다라고 하죠. 반대로 여름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지므로 제습기나 제습제를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 환경입니다. 태양빛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태양빛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태양빛은 건물을 건조시켜 세균이나 곰팡이의 번식을 막아줍니다. 실내 온도를 높여 환기를 할 때 통풍이 잘 되게 해주고요. 거주하는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태양빛은 겨울에 건물을 따뜻하게 해주어 온도를 높여주는 역할까지 한다고 하죠. 그래서 겨울에는 어느 정도의 태양빛을 쬐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린다라고도 하니까 태양빛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태양이 비치지 않는 곳에서는 인공조명을 실시하거나 충분한 빛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광을 위한 집의 창의 크기는 바닥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죠. 여기 채광을 조절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블라인더나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은 가로보다는 세로로 긴 것이 훨씬 더 채광 효과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로 긴 창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커튼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채광을 조절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공기 환경입니다.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의 공기 환경은 실내에서의 공기 환경이지만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 환경이 좀 더 부각되는 면모를 보입니다. 환기는 외부 공기와 실내 공기를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걸 우리는 환기라고 하고요. 환기는 통풍과 함께 공기 환경을 좋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바깥 외출을 삼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창문을 여는 것을 굉장히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공기 온도가 조금이라도 좋아졌을 때 자주자주 환기를 해주는 것은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집안에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건축 자재와 관련된 오염 물질이라거나 아니면 진짜로 인간이 살면서 활동하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부유 세균 등에 의해서도 실내 공기는 오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에는 이 실내 공기 때문에 새집의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베이크아웃 방법을 사용해서 욕실이나 조리대 위에 있는 환기팬, 배기 후드를 설치해서 오염물질이 실내에 남아있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리 환경입니다. 소음은 우리에게 신체적, 심리적 이상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쾌적한 주생활을 위해서는 불쾌감이나 짜증을 일으키는 소음의 종류를 알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죠. 60dB 이상의 환기에서는 대화가 어렵고 80dB 이상의 소음에서는 장시간 생활하면 난청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소음의 종류에는 환경소음과 생활소음이 있는데요. 환경소음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주변에 나는 소리고요. 생활소음은 생활하면서 나는 소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소음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파트 주변의 도로 방음벽은 이야기했던 것처럼 환경소음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나머지는 생활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을 지을 때부터 방음 공사를 잘 해야 한다라고 해요.
이유 생활하면서 바닥에 카펫을 깔거나 문을 여닫을 때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현관에 도어 체크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층간소음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가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배려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쾌적한 주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잘 살펴보셨나요? 이제 주거 공간을 쾌적하게 하고 더불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주생활 실천 방안을 우리가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한번 그려볼 건데요. 마인드맵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우리가 마인드맵이라고 합니다. 마인드맵은 창의적인 사고 기법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형식이나 이런 것들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6가지 주요한 요소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미지, 우리가 그림을 그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서 기억하기 쉽게끔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가지를 연결해서 사고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색상 또한 하나의 주요 포인트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지를 펼쳐나가는 방식으로 이어지고요.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색깔을 각각 달리할 수 있어서 이를 그릴 수 있는 필기도구가 필요합니다. 마인드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뭔가 기초화를 시켜야 된다거나 아니면 구조화를 그럴싸하게 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언어로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 보는 이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은 마인드맵에 관련된 동영상을 준비했고요. 이걸 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잘 펼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첫 번째, 생각을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계획을 위한 도구고요. 두 번째는요,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결과를 기록하기 위한 도구고요. 세 번째는요, 학습법이란 이름 안에 구조화, 카테고리와 목차화라는 공법으로 유명한 방법입니다. 바로 목차별로 공부를 하고요. 차곡차곡 서랍에 넣어놓고 한 번에 복습을 할 때 목차만 보면서 하나하나 꺼내서 기억을 되살려보는 방법, 바로 학습법입니다. 마지막 가장 이슈되고 있는 양례사용법, 좌뇌와 우뇌에 있기 때문에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방법, 좌뇌에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뇌에서 경험으로, 기억으로, 이미지로 좌우 좌 갖다만 오시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는 방법으로 우리는 마인드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 이 4가지가 제 개인적으로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4가지로는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재미있게 가장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인드맵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인드맵은요 생각, 뇌를 사용하는 도구고요. 가장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